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6개째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베이스로 하고 지금 현재는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요번에 이제 백설에서 출시하는 이 올리브유를 이용을 해서 요리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오늘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추석 한분 세트로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정식적인 그 출시는 11월 정도에 된다고 하는데 오늘 수업 끝나시면 이것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시판 가격을 살짝 여쭤봤는데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에는 뭐 부피감이 작아 보이나 굉장히 오늘 고가의 상품을 가져가시는 건데 우선 뭐 가격을 떠나서 제가 이걸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다 테스트를 해보고 메뉴를 선정을 하고 하는데 우선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걸 먼저 좀 뒤로 당겨드릴게요. 일단 켜고 하시면 우선 올리브유 하면은 어느 나라가 떠오르세요?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3개의 나라 모두 다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먹기도 하는 나라고 음식에서 거의 빠지지가 않는데요. 그 중에서 스페인이 가장 생산량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거의 아주 단독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인 중에서도 60%의 올리브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비야의 주도가 바로 이제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오히블랑카라는 올리브 품종으로 압착한 오일이에요. 이번에 출시되는 게 보통 우리 포도도 이제 뭐 아스티에서 나는 포도가 있고 모스카토라고 하면은 아스티에서 재배되는 품종. 그래서 모스카토 다스티 하면은 그 스파클링 와인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거고요. 우선 저는 이탈리안 전공이니까 이탈리아 품종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르바레스코, 바룰로 이거는 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포도 품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 그대로 와인의 종류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등급이 있어요. 근데 오히블랑카 하면은 나중에 한번 지식 검색을 한번 쳐보시면요. 그 올리브 자체가 굉장히 품질이 좋고 품종 자체가 훌륭한 거기 때문에 올리브는 결국 맛이 없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올리브로 이제 100% 이렇게 짜져있는 안달루시아 품종의 이런 오일을 출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오늘 거의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이거를 생식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파스타 요리 같은 경우에도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와 되게 많이 넣나 이렇게 넣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심지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업을 할 때 마지막에 파스타 하고 나서 올리브유를 뿌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약간 괴성 비슷한 탄성을 지르시던데 눈으로 보기에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침에 먹으면 크루아상이라든지 빵보다는 훨씬 낫게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이 올리브오일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해서 나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은 찌지만 살이 안 찌는 기능은 없습니다. 살은 찌나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일을 사용하실 때 너무 겁내서 조금씩 사용하시고 이러면은 이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 요리든지 이탈리안 요리든지 좋아하려면 이 오일, 올리브 오일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향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드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오일 감별사가 있어요. 우리 와인도 소믈리에들이 항상 매해마다 그 와인 품종을 가지고 맨날 감별을 해서 뭐 무슨 뭐 1등 뭐 소믈리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로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에는 어떠한 향이 나는지 어떠한 맛이 특징이 있는지 이거를 다 감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이 오일은요 약간의 사과향처럼 좀 상큼한 맛이 있습니다. 무슨 오일이 사과향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일을 많이 다른 걸 접하시다 보면 향이 다 달라요. 밖에서 판매하는 뭐 데체코, 베르톨리, 뭐 등등등 바릴라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다 향이 달라요. 그래서 해피놀도 제가 좋아하는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좀 고소한 맛도
나면서 샤워하고 나서 뭐 드레싱에도 물론이고 뭐 오늘처럼 파스타에도 물론이고 약간 가열처리한 요리에도 고소함 때문에 다 사용을 하시기에 무난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절대 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볶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식용에서부터 볶음까지 괜찮고요. 퓨어는 볶음에서부터 튀김까지 생식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튀김할 때 이 비싼 올리브 오일로 하실 일이 없으니까 퓨어는 비싼 편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식용유로 쓰시면 되니까요. 퓨어는 웬만하면은 뭐 안 사셔도 돼요. 그냥 홍두만 넣을 뿐이지 엑스트라 버진을 사셔서 드레싱에 드시고 볶음까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발연점이 낮아서 열에 가열을 하면 뭐 나쁜 물질이 나온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냥 팬에서 조리하는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우선 엑스트라 버진 하면은 올리브를 수확을 해서 한 번 딱 처음 압착한 것 같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압착을 해서 또 나온 게 퓨어. 그때부터는 그렇게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질 페스토 링귀니 뭐 레스토랑에서 많이 요새 이제 식사를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시니까 이 메뉴명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거고 나는 별로 이탈리아 요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질은 허브예요. 이렇게 생긴 초록색. 뭐 이탈리아든 스페인이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태국 요리에서도 심지어 그 태국 바질도 따로 모양이 약간 달라요. 약간 조금 뾰족하게 생긴 바질도 따로 있는데 주로주로 많이 쓰이는 허브입니다. 허브라고 하는 거는 허바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거는 식용, 약용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풀을 지칭하는 게 바로 허브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에 아주 어려운 풀 같은 것만 허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부추, 대파, 고추 이런 것도 다 먹기도 하지만 한약 재료로도 사용되죠. 이런 것도 다 허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질은 허브의 왕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를 대표로 하죠. 이탈리아 국기 지금 상상 한번 해보시면 빨간색 있죠. 초록색 있고 흰색 있어요. 그 중에서 초록색이 바로 요 바질을 상징을 하기도 하고 빨간색은 토마토, 흰색은 뭘까요? 모짜렐라 치즈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리시기의 나라라고 해서 사실 원래 뜻은 뭐 자유, 뭐 이런 의무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바로 요 허브 바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 바질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값이 될 거예요. 여름에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길 가다가 화원에 바질 화분을 팔면은 좀 있으면 장마철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질은 여름이 제철이어서 여름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이 만원이라면 겨울철에는 5, 6만원? 엄청 뛰어요. 바질 굉장히 비싸져서 지금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스토라고 하는 뜻은 빻다, 찢다, 잘게 부수다, 가루로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블렌더에 곱게 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 마늘 찢듯이 절구에다 넣고 찢는 방법. 이탈리아 요리책을 보면 실제로 그 절구랑 사진이 다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페스토입니다. 그래서 페스토라고 하면은 바질을 이용해서 한 걸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바질 말고 그냥 흔하게 구하는 파슬리, 그 다음에 시금치 페스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노바에서는 실제적으로 시금치로도 페스토를 많이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나물로도 많이 가능하시죠. 저는 봄에 나물로 많이 파스타를 하는데 냉이로도 페스토를 만들어서 파스타에 넣으면 그 감칠맛이 아주 좋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맛있는 오일까지 첨가하면 제대로 페스토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질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링귀니라는 면에다가 버무릴 겁니다. 링귀니라고 하는 거는 작은 혀라는 뜻이죠. 이게 새 혀처럼 납작하고 조그맣게 생겼다 해서 링귀니 모양이 그거와 흡사하다 해서 작은 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링귀니거든요. 스파게티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얘는 납작해서 우리가 좀 친숙하게 먹었던 칼국수보다는 너비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 착 감기는 그런
식감도 주는 면인데요. 이 링기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질 페스토에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지방은요, 이탈리아의 리부리아 지방에서 많이 먹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노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페스토 알라 제노베제. 끝까지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면은 네임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페스토. 페스토인데 제노베제. 제노바에서 비롯된 페스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볼로네제 하면 볼로냐에서 유래된 요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책을 보면 바질 페스토 밑에 주석이 달려있어요. 꼭 리부리아 것이어야.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 요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각 지방의 요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나는 재료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요. 네, 그 정도로 그 지방에서 나는 거 제철 재료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질도 꼭 거기에서 나는 거 써야 한다고 하나, 자, 저희는 한국에서 바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한번 보시면요, 면이 들어가고 여기에 제가 조금 독특하게 사실 바질로만 페스토를 해도 훌륭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감칠맛을 더 주기 위해서 선라이즈 토마토를 첨가를 할 겁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오늘 이 오일 받아가실 거니까 바질 더 비싸기 전에 한번 사셔서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빼셔도 돼요. 이건 빼셔도 되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선라이즈 토마토예요. 말 그대로 한번 바짝 말린 거예요. 토마토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약간의 간을 합니다. 수분 후추, 그 다음에 뭐 허브. 대표적으로 타임 같은 허브를 좀 뿌려가지고 얘를 뭐 그냥 정말 햇빛에 부추말리듯이 말리는 지방도 있지만은 저온으로 해서 하루 종일 혹은 48시간 정도 말리기도 해요. 그래서 수분을 딱 빼놓은 상태였다가 이 썬라이즈 토마토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냥 포도보다 건포도가 훨씬 달죠. 그렇죠? 무화과보다 건무화과가 훨씬 달아요. 얘도 일반적인 토마토보다 얘를 말리면 아주 달고 맛있는 신맛이 나와서 그 요리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스토에 꼭 들어가는 게 치즈가루가 들어가는데 파르메산 치즈가루가 제 정식 표현이죠. 원래 다 끝까지 얘기하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 이름인데 파르마와 레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파르미지아노 하면은 파르마 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레지아노 하면 레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치즈는 우리 이 사람 이름으로 해야 돼. 이렇게 싸우다가 솔로몬처럼 그냥 니네 둘 다 붙여줄게 해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별 얘기죠. 처음에 이름을 들으면 되게 길어가지고 이건 또 뭐야 영어도 아닌 것이 막 이러는데 그냥 쉽게 보면은 파르마와 레조 사람이 많이 먹는 치즈.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이름을 붙여준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그라나 바다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파르마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경질 치즈의 대표적인 치즈입니다. 단단한 치즈를 경질이라고 하고 뭐 마스카르포네 리코타처럼 부드러운 거는 연질 치즈라고 이렇게 우리가 짓는데 우선 판매량이 굉장히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유식으로 시작을 하는 치즈